다가오는 뉴욕의 겨울은 작년 기온보단 낮지만 평년보단 따뜻하겠습니다. 한인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장애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감을 선사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연방교육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상한 유예 기간을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47세 한인 변호사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뉴욕의 겨울 기온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뉴욕의 겨울은 평년 기온에 비해서는 따뜻하겠지만 작년 겨울에 비해서는 기온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해양대기청은 태평양에서 서서히 발전하고 있는 라니냐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겨울 날씨와 강수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니냐 현상은 일반적으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를 만들어 전 세계 기상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번 라니냐는 약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뉴욕 지역의 기상 예측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국립해양대기청에 따르면 뉴욕의 올해 강수량은 평균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설량은 작년의 7인치보다는 많을 것으로 전망되나 평균 28인치보다는 낮은 20인치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한인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그룹이 장애를 가진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자신감을 선사하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키스그룹은 지난 16일 롱아일랜드 포트 워싱턴 본사에서 Be Proud and Feel Good이라는 주제로 한인 비영리 가족지원센터 CIDA와 공동으로 20대에서 40대 장애 여성 12명을 초청해 뷰티 체험 행사를 성황리에 열었습니다. 키스그룹 사옥 내 뷰티 살롱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키스 뷰티그룹의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자들에게 네일, 속눈썹, 헤어스타일링, 메이크업 등의 뷰티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참가 여성들은 행사 후 변화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키스그룹은 모든 사람이 아름답고 자신감을 가질 자격이 있는다고 믿는다며 이 행사는 따뜻한 지역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키스의 약속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6개월 재연장됐습니다.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최소 6개월 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세이브의 800만 신청자들이 최소 6개월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전 표심 잡기의 일환으로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위헌이라고 판결해 학자금 융자 월 상한액을 절반으로 낮추고 10년 후에는 잔액을 쉽게 탕감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탕감책인 세이브 플랜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새 정책에도 항소법원이 제동을 걸어 수만 명의 신청자들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육부는 법적 분쟁이 있기 전 세이브 정책을 통해 4만 1,400명의 학자금 대출 55억 달러를 탕감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1월에 있을 대선 결과가 세이브 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미클라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미클라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가 주관한 네 번째 정기연주회가 컬러 인 하모니라는 주제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19일 맨해튼 링컨 센터 브루노 월터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정기연주회에는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통해 300여 명의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백진용 MCMS 예술감독은 올해 공연은 수백 년 동안 흘러온 다양한 음악의 색깔을 표현하고자 하이든, 리스트, 드보르작 등의 곡들을 선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백 감독은 연주회에 참석하는 관객들에게 감동과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주회 관객들한테 주는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음악으로 보호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City of Refuge에 들어갈 수 있는 아픈 사람들, 뭐 힘든 사람들, 뭐 기뻐도 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희들이 그런 음악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음악. 특히 올해는 재단이 주최한 제1회 작곡 경연대회를 통해 우승한 세무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주최한 제2회 국제청소년 음악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16세 엘리엇 아롤로비치 군의 특별 연주가 있었습니다. 엘리엇 군은 이날 인생에서 가장 큰 무대에 서게 될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I think it's important to get experience playing in front of people. That's really crucial to be able to perform. So competitions are like a start for that. Music is, for me, it's everything. But piano specifically, it's a portal to absorb feelings. Like if you're feeling something, I think that the piano is a perfect place to get it out. 히브리어로 피난처, 도피성이라는 뜻을 가진 미클랍 문화재단은 음악과 연극 등을 통해 크리스천 문화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14세 소녀로 위장한 경찰에게 알몸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한 것은 물론 실제 이 소녀를 만나러 갔던 경력 21년의 한인 변호사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지난 17일 브롱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해온 47세 한인 변호사 서모 씨에게 온라인 미성년자 유인, 2급 성추행, 성추행 피해자 접촉, 미성년자 음란물 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10년 실형의 보호관찰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서 변호사가 지난 2022년 4월 24일 온라인 채팅을 통해 14세 미성년자로 위장한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서 형사에게 자신의 45세 한인 남성이라고 밝히고 성관계를 원한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은 서 변호사는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5월 20일 14세 여성으로 위장한 형사에게 1977년 태어난 뉴욕 변호사이며 26세 때부터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며 오프라인 만남을 제의했고 5월 27일 코네티컷주 스탠포드의 한 콘도로 만나러 갔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 변호사는 코네티컷주 그리니치 경찰에 체포된 뒤 보석금 25만 달러를 내고 가석방됐고 5월 28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기소된 뒤 올해 1월 24일 기소장이 공개되면서 사건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 3월 19일 스스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의 함정 수사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재판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됐지만 결국 중형이 선고됨으로써 성추행 등 성 관련 범죄에 있어 무관용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거주 50대 남성이 자신의 84세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엘빈 브레그 맨해튼 검사장은 21일 51세 에드워드 아센시오를 1급 살인, 2급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센시오는 지난해 7월 자신과 노모 아나 아센시오가 거주해온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아파트에서 노모의 머리, 가슴, 목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아센시오는 노모의 유일한 간병인으로서 수개월간 모친의 의료 치료를 방치해왔습니다. 아센시오는 노모를 폭행한 뒤 외출했다가 친구와 집으로 돌아와서야 모친이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망한 노모를 발견한 아센시오의 친구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노모의 사망을 선고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노모는 머리에 입은 둔기 외상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이 아센시오의 인터넷 검색 기록을 조사한 결과 그는 노인학대, 부검, 체포 직전 경찰 수사 방법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처방전 없이도 콘돔과 경구 피임약을 무료로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백악관은 21일 성명을 통해 전국의 모든 여성이 생식의 자유와 의료 접근성을 지녀야 한다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피임 관련 약 등을 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규정은 다음 달 5일 있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됐습니다.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성의 생식권을 두고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는 대선에서는 여성의 생식권, 특히 낙태 관련 쟁점이 민감하게 다뤄지면서 각 후보는 표심을 잡기 위해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 또한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규정이 수백만 명에게 피임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성의 생식권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보름 남겨두고 멕시코 북부 접경지대를 향하는 이민자 행렬이 다시 늘어나는 분위기입니다. 현지 일간 에루니 베르살과 레포르마가 21일 대부분 중남미 출신인 캐러빈 2천여 명은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를 목표로 지난 주말 남부 치아파스주 타파출라에서 도보 이동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멕시코를 종단하는 이들은 개별 이동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날을 정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도로를 따라 다 함께 걷거나 지나가는 차량을 얻어 타는데 때론 범죄 조직에 돈을 건네고 버스나 화물차를 이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갈취, 납치, 성폭력 등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뉴스위크는 이민당국 자료를 인용, 미국 멕시코 국경 불법 이민자 적발 건수가 지난 2월 이후 매달 감소세를 보이다가 8월 한 달 5만 8,038건으로 전달에 비해 소폭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2-3개월 전까지만 해도 1,400원대가 예상됐던 원달러 환율이 연준의 비컷으로 1,300원대 초반까지 하락했죠. 하지만 다시 상승하면서 미주 한인들이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한국 시간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9원 오른 1,380.1원으로 마감돼 다시 1,380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무려 7거래일 연속 상승한 것으로 주간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 7월 30일 1,385.3원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주 한인들의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높을수록 이익으로 갑자기 환율이 1,300원대 초반으로 폭락, 좋은 시절이 갔다는 푸념이 잇따랐으나 다시 환율이 상승세로 전환됨에 따라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미주 한인들은 달러화 강세로 원화 및 엔화 등에 대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해외여행 등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갑자기 환율이 폭락해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장세가 역전된 겁니다. 반면 유학생 등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환율 상승으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하게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다소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고율관세부가 미국 내 제조 상품에 대한 우대 등으로 미국 교역 상대국의 지위가 약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달러화 수요를 촉발시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환율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1,390원을 저지선으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만약 1,390원이 뚫리면 쉽게 1,400원을 넘어가지만 1,39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 다시 1,350원대에서 횡보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대선에서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에도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 대선 전까지는 적지 않은 등락이 예상됩니다. 2주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이 초박빙으로 여론조사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역전했다는 결과가 잇따라 나와 균형이 깨졌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자체 예측 모델 분석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276명을 확보, 262명에 그친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승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인단은 538명으로 과반수는 269명이지만 트럼프는 과반수보다 7명을 더 확보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 확률이 54%라고 밝혔으며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선 것은 지난 8월 초 이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는 선거인단 19명이 걸린 펜실베니아주, 16명이 걸린 조지아주 등은 물론 위스콘신, 아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승리한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네바다주 2개 주에서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포인트 앞섰지만 미국 대선은 각 주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의 투표이기 때문에 전국 득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에 앞서 어제 의회 전문 매체 더일과 선거 결과 예측 업체 디시전 데스크 HQ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결과 역시 트럼프 당선 확률이 52%, 해리스 당선 확률이 48%로 약 2개월 만에 트럼프가 역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트럼프가 약진했다는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가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등 2개 대형주와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앞섰고 트럼프는 아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만 승리하는 등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여론조사 결과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엎치락뒤치락하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흑인과 히스패닉 지지를 전임 후보들만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평가됩니다. 해리스는 흑인 유권자의 72% 지지를 획득했지만 이는 민주당 기대치를 크게 윗도는 것이며 히스패닉계에서도 트럼프 지지는 49%에 달하는 반면 해리스 지지는 38%에 그쳤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3개월간 모은 기부금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9개월간의 모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9억 7,100만 달러의 정치 기부금을 모은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기간 3억 6,6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 모은 기부금도 8억 9,400만 달러로 해리스가 3개월간 모금한 액수보다 적었습니다. 또 기부자 수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7월 21일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뒤 490만 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기부금을 낸 사람은 137만 명으로 해리스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기부금 액수에 상한선이 없어 거액을 기부할 수 있는 슈퍼팩까지 포함해도 해리스 캠프가 바이든이 모은 기부금을 포함해 18억 9천만 달러에 달했고 트럼프 캠프는 15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거액 기부자 면에서는 트럼프가 앞서서 일론 머스크 등 억만장자 4명으로부터 4억 달러를 모은 반면 해리스는 3분기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 더스틴 모스코비츠가 내놓은 1,000만 달러가 가장 고액 기부금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경제 지표가 속출하면서 연준이 향후 금리 인하의 속도를 늦출 것이며 빠르면 당장 11월 대선 뒤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지난달 연준의 B컵 결정은 지지하지만 향후 회의에서는 더 작은 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현재로서는 중립금리에 도달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더 느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연준이 더 빨리 움직이려면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실제 경제 지표가 있어야 한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프리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도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로 회복되고 있고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역시 완만한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슈미트 총재는 통화정책 제약 완화, 즉 금리 인하를 지지하지만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큰 폭의 움직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경제는 강하고 안정적이지만 노동시장의 위험은 커지고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위험도 있으므로 이 같은 불확실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급격한 금리 인하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부 자산운용사들은 현재 각종 경제 지표가 시장 우려와 달리 미국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11월에 금리 인하는커녕 일단 동결하고 연말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크비티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이달 말 특목고 입학시험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약 1,7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에 대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체스 천재로 불리던 그랜드마스터 한인 크리스토퍼 유군이 폭행 혐의로 2024년 US 체스 챔피언십에서 퇴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6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S 체스 챔피언십 5라운드에서 유군이 파비아노 카루아나 선수에게 패한 뒤 발생했습니다. 미 중남부 아칸소주에 현재 전 세계 수요량을 충족시키고도 남을 양의 리튬이 발견됐다고 미 지질조사국가 아칸소주 정부가 어제 발표했습니다. 2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값이 전 거래일 종가보다 21달러 오른
온스당 2,751.7달러로 거래돼 새로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국제금값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랠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인기가 예전에 비해 시들해지면서 중고 전기차의 가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9월 기준 3년 된 중고 전기차의 평균 판매 가격이 28,400달러로 작년 대비 25% 하락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사업 다각화를 위해 미국 여행 예약 서비스 업체 익스피디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거래가 이뤄질 경우 인수 금액은 200억 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새 이사회 의장으로 머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를 지낸 제임스 고먼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먼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로 일했으며 지금은 모건 스탠리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독일 노동경제연구소의 다른 해안에서 온 이주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이민자가 미국 태생 근로자들보다 연 23,600달러 이상 더 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5도, 최저 기온은 5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17분, 해 지는 시간은 6시 3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0월 22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